자, 이번에는 교과서 82페이지 논설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요. 글의 목적에 맞게끔 이 글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명문을 가지고 우리는 내용을 정리해봤죠. 자, 글의 특성에 따라서 읽기 방향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 글 논설문 보도록 할게요. 자, 논설문은요. 자, 어떤 글이냐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주장하는 바가 드러나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 주장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그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된다라고 지난번에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논설문은요, 보통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론에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문제를 제기하거나 내가 이 방향으로 이것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소개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선 어때요? 결론에서는 내용을 마무리하거나 정리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서론에서는요. 자, 그냥 평이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자, 도입 이야기가 되고요. 도입이 제시가 되고 본론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를 세우고 있는 문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거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극지 연구자가 쓴 글이다. 앞에 글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설명문과 비교하면서 읽고 요약문을 제시해보자 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읽을 때 문단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죠. 자, 중심 문장이 자, 앞이나 문단의 앞이나 뒤에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추릴 수 없다. 그럼 그것을 내가 재구성하면 된다고 했죠. 1920년대 남극 대륙이 인간에게 처음 알려진 이후 남극 주변의 바다에서는 고래잡이와 물개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쭉쭉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 남극 주변에서는 고래잡이와 물개잡이와 이런 이렇게 어업이 이루어지다가 20세기 들어와서 탐험하기 시작했대요. 자, 이런 거는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아문센과 스콧 같은 탐험가들이 남극점을 정복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네요. 19세기, 20세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계대전 이야기 나오네요. 군사기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남극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국제 지구 물리해를 계기로 남극은 미지의 탐사 대상에서 그러니까 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대상에서 연구 대상으로 바뀌었다. 북극은 자, 남극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밑줄 쳤다가 참고해서 보시기도 하고요. 수능을 볼 땐 다 우리가 어휘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작해서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자, 군사적인 이유로 개방되지 않다가 소련 말기에 북극권 개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무르만스크 선언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자, 비핵 지대화. 자, 여기 보시니까 나와 있네요. 여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역에서는, 북극에서는 무기를 제조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만든 것이 비핵 지대화였대요. 자,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남극과 북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북극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해졌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자, 중심 문장 찾아보세요. 한 문장으로만 딱 꼽아지진 않죠. 보시면 앞에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남극과 북극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 문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해졌다. 어느 지역이요? 남극과 북극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핵심 문장으로, 중심 문장으로 선정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가 문제 제기되고 있죠. 남극과 북극의 어떤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문단.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네요. 극지는요,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대요. 아, 극지는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 부분이 서술될 것 같아요. 맞는지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극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극지가 얼음으로 덮인 불모 쓸모없는 땅. 자,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남극해에서 잡을 수 있는 크릴. 남극해에서 크릴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세계 총 어획량의 배가 넘는데요. 식량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요, 여러분 논설문을 읽을 때는요, 좀 비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식량 문제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글쎄요, 여기는 조금 퀘스천이네요. 자, 또한 머지않아 남극의 대륙붕에서는요, 뭐가 개발될 것 같냐면요,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북극권에서는요,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70% 이상이 이 북극해에서 나오고 있대요. 즉, 정말로 극지에는요, 필요한 자원이 많이 보유되고 있다.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이 앞에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근거. 자, 주장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문단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문단 볼게요. 극지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변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극지를 왜 연구해야 되는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가 중심 문장이겠어요.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남극과 북극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남극에는요, 가장 깨끗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남극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자, 그다음 북극은요, 전 세계 공업의 80%가 북위 30도 2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오염의 변화를 감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환경을 연구하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직 극지에 대한 자원 연구는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다. 극지 연구도 다른 기초과학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극지 연구와 같은 기초 분야의 분야에는 민간의 투자를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정부가 공익성이 기대되는 이 극지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글 전체에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면서 중심 문장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기도 하겠네요. 사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84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숙제로 올리시면 되고요. 자, 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봉산의 불이라는 민담인데요. 여러분 이 글은요 읽을 때 하나하나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오디오북으로 소설 정리하는 활동에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감동을 주기 위한 글 읽기 그래서 어떻게 요약하면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 읽어보시고 88페이지 내용 정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